일자리 완성차 공장의 투자 규모와 면적이 계획보다 축소돼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시작됩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54명이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올해 천은사가 지리산 탐방객에게 받아온 입장료를 32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수십억 원 규모의 수익시설을 사찰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의 투자 규모와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됩니다. 오늘 광주시가 밝힌 내용인데요. 그래도 지역 기업들은 투자에 적잖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사업비는 자본금과 차입금을 합쳐 당초 7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광주시는 예상 사업비가 5,754억 원으로 1,200억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현대차의 경우 지분율엔 변동이 없지만 투자 금액 면에선 각각 100억 원 안팎이 감소했습니다. 투자 유치 주관사인 3일 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됐다며 공장 건설 부지도 당초 19만 평에서 소폭 축소됐습니다. 이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겠냐는 우려에 대해 광주시는 고용 인원이나 연간 10만 대 생산 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사업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은 그야말로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 보다 알차게 사업 규모가 바람직하게 조정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20여 개 지역 기업들은 투자 조건이나 수익 배분에 특히 관심을 보였고 일부는 투자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을 목표로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에 나섭니다. 다만 합작법인이 비상장으로 출발하는 만큼 시민주주 공모 방식의 개인 투자는 법에 저촉될 수가 있어서 일단 법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법인에 광주은행이 첫 번째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광주은행은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이 사업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1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은행의 참여가 다른 투자자 모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추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엔 광주 전남에서 54명이 참여했습니다. 미쓰비시 등 일본의 전범기업 9곳이 소송 대상입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장에 기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강제노역 피해자 원고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원고들이 한 명 한 명씩 일어나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당했던 비참한 사연들을 설명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일제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고 이밀택 씨의 아들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신혼 때 그 아버님이 징용을 시험에 나가셨고 또한 현재 지금 고령이 돼가지고 집 나이로 98세입니다. 그 생존에 꼭 그 손해배상이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 전범기업의 어거지와 한국 정부의 무관심에 좌절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근로종신대 할머니들의 승소 확정을 보면서 힘을 다시 냈습니다. 기폐증, 석탄과 결핵에 걸려서 한 20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43년 전에 갖고 오셨습니다. 근로종신대 시민모임이 모집한 광주 전남 지역 소송인 537명 가운데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아직 남아있는 사례 위주로 우선 54명의 원고가 추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가 되는 전범기업은 총 9곳으로 미쓰비시 광업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쓰비시 중공업 12명, 스미토모 석탄광업 8명 등입니다. 오늘 집단 소송은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전범 기업이 자초한 것입니다. 시민모임은 1차 소송을 우선 진행한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2차, 3차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자회견장에는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참석해 소송에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리산 노고단에 가려면 천은사에 들르든 안 들르든 반드시 내야 했던 입장료가 3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산적 통행세라는 원성이 많았는데 일단 갈등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조삼모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지리산 천은사 매표소를 헐고 있습니다. 천은사 측이 지리산 성삼재 쪽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징수하던 입장료를 폐지함에 따라 취한 조치입니다. 입장료 폐지는 지난 1987년 징수를 시작한 이래 32년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지리산을 찾아주시고 지리산을 사랑하신 모든 분들께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천은사 측은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길 일부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이유로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걷어 탐방객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탐방객들은 천은사를 들르지도 않는데 왜 입장료를 내야 하냐며 반발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탐방객 74명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승소해 입장료 등을 되돌려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효력이 소송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바람에 입장료 갈등은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분명히 패소 판결을 받아서 그걸 못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도로에다가 불법 거시 시설물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입장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갈등을 끝내자며 조계종과 정부, 자치단체가 논의한 결과는 입장료 수익과 세금 지원을 맞바꾸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매년 5억 원 정도 발생하는 입장료 수입을 사찰이 포기하는 대신 천은사를 위한 수익시설과 주변 환경 정비에 국비와 지방비 4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통 찻집 이런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달라. 저는 회의 그렇게 하겠다. 그동안 정말 30년 동안 못 해왔던 일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탐방객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통행료 내는 거를 안 내니까 그냥 편안하게 올 수 있고 그냥 부담 없이 올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 지역 발전에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은사처럼 사찰과 탐방객들이 입장료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국의 사찰은 24곳. 이번 사례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한국전력이 한정공대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갑 한전사장은 오늘 재정지원과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한정공대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산학형 클러스터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정공대가 개교하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각각 100억 원씩 총 2천억 원을 지원하고 나주시는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를 각각 40만 제곱미터씩 제공할 예정입니다. (30대) 남성이 여중생인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붓딸에게 저지른 성범죄를 감추기 위해서였는데요. 숨진 여중생은 의붓 아버지의 성범죄 사실을 보름 전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저수지입니다. 어제 낮 3시쯤 이곳에서 중학생 14살 A양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나가시는 분이 물 위에 뭐가 떠있다, 마네킹이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신고 받고 나와서 저희가 발견 당시 시신은 포대자루에 담겨 있었고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인이 나타났습니다. 여학생의 의붓 아버지인 31살 김모 씨가 자신이 A양을 목졸라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겁니다. 피의자 김 씨는 이곳 저수지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A양이 자신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친아빠에게 얘기한 데 불안을 느끼고 A양이 친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목포로 찾아가 차에 태운 뒤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리 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녹음 테이프는 구입했다라고 한 걸 알아요.
경찰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A양이 지난 11일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김 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까지 했는데도 접수처인 목포경찰과 거주지 관할인 광주경찰이 수사를 미루다 비극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낸 엄마 39살 B 씨를 상대로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기업들에 대해 전라남도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 15개 사업장에 경고와 함께 200만 원의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또 측정값을 조작한 대행업체 3곳에는 영업정지 6개월을 예고했습니다. 현행법은 측정값을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사업장에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재벌 대기업에 매각하기보다는 국민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 지역 정책연구기관인 위민연구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아시아나항공을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재벌을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민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을 국민주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고3 무상교육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2,800여억 원대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모든 중고등학교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50억 원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무상교육에는 68억 원을 반영하는 등 기존 본 예산에서 2,800여억 원이 늘어난 2조 4,300억 원의 추경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안은 광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7일에 확정됩니다. 민주노총이 산재 요양을 신청한 엠코 테크놀로지 노동자를 사측이 징계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엠코 지회는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추가 자료로 작업 장면을 촬영했는데 회사 측이 노조 지회장과 해당 노동자를 징계하려 한다며 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할 권리가